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그간 축제 개최에 많은 걸림돌이 됐던 인원 제한도 풀리면서 각 시군 축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취소 또는 축소하려던 봄축제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코로나 현황을 살펴보고 거리두기에 따른 경상북도 축제 계획을 살펴봅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슈토크에서 지난 2월에 신속 항원 검사를 다룬 이후로 또 굉장히 오랜만에 코로나19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또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예천에서 재택 치료를 받던 7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네. 7세, 만 5세 여아인데요. 최종적으로는 2월 23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경과를 보면 이 7세 여아가 이 미열 증세가 나타나서 그 시점에 이제 보건소에서 그 이제 PCR 검사를 했겠죠. 네. 했는데 그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료를 하는 중에 이 증세가 좀 심해져서 인근 병원에 가서 이제 PCR 검사를 했더니 그 앞에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했고요.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재택 치료를 하는 중이었는데 증세가 워낙 심해져서 당시 예천 지역의 보건소가 예천 인근 인근 안동도 있고 영주도 있겠지만 이제 영주의 이제 영주 적십자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네. 이송을 해서 거기서 치료가 잘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거기서도 상태가 심각해서 이 감염병 지정병원에 이제 그 비교적 가까운 이제 칠곡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지역 코로나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 이제 경상북도를 얘기를 하면은요, 19일 현재 놓고 보면 전날보다 이 감염이 5,800여 명, 그리고 해외 유입 2명 포함해서 누적으로 총 66만 5천여 명이 됐고요. 네. 이 신규 확진자 숫자를 지역별로 보면 23개 시군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군데만 얘기하면 안동 이제 520명 정도, 문경 170, 의성 130명 정도. 네. 이 수치는 어쨌든 일주일 전, 2주 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조금씩 감소 추세인 건 맞다고 봐요. 네. 맞다고 보고 사망자 숫자를 보면 경상북도는 4월 19일 그전 9명이 증가를 해서 누적 1,140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치료 병상이 다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구 지역의 대학병원들, 그래 규모가 좀 큰 병원들. 그래서 이 중증 환자들의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다행히 그래도 저는 안정적으로 봅니다. 50% 미만, 45.8% 정도고. 그리고 이 시간 현재도 어쨌든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숫자는 경북 전체 37,000여 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북제 전체를 놓고 봐도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면에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질병 관리청에서 그 권역별로 그 코로나 위험의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매우 높음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수도권은 여전히 매우 높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지역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매우 높음에서 지난주부터는 높음 정도. 여전히 높기는 높다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조금 완화됐다. 한 단계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일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또 최근에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에 이어서 XE와 XM 감염자도 확인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확진 현황과 국내 사례도 짚어주시죠. 이 용어를 보면 정말 이거 이 전문가도 참 어렵겠다. 네. 이 변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XL, XM, XE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어쨌든 자료로 봐서는 그래요. 조금 요약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우리가 원래 이제 코로나 재작년에 시작됐을 때 뭐 알파, 델타 막 넘어왔잖아요. 예. 넘어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올 들어와서 이제 폭정세로 보였던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오미크론이었잖아요. 네. 오미크론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네. 지금 이제 조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의학 학명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지금 저 세계 보건기구 WHO가 이 오미크론 변이 BA1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텔스 오미크론 BA2 이렇게 매기는데 뭐 이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이 XE 변이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오미크론과 또 스텔스 오미크론, 스텔스는 보이지 않는 거라는 네. 거잖아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조합입니다. 그것이 결합돼서 나타난 변이가 이제 XE라는 것인데, 네. 이 XE 변이는 어쨌든 간에 변이의 가장 원초적이었던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한 10% 정도는 감염력이 더 빠르다고 네. 하니까 이건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고 현재는 이제 이 XE 변이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한 500건 가까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치명적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또 XM 변이, XM 변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조합입니다. 네. 조합인데 이건 아직까지는 기존의 오미크론의 이 그 특성과 특별히 차이 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네. 이 XM 변이 역시도 이제 주로 유럽 쪽에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같은 쪽에서 이제 확인이 네.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이 XE 감염입니다. XE 변이. 네. XE 변이가 아주 미세하지만 몇 건 되지는 않아요. 몇 건 되지는 않은데 한 2건 정도가 지금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이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죠. 네. 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변이가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를 이제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또 이제 또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네. 그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다든지 네. 뭔가 또 변화를 주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변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어쨌든 좀 더 조심하셔서 네. 코로나 마무리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네. 다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는 좀 아직 자료가 부족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코로나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좀 한 단계 네. 내려갔다고 하셨는데 정부는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을 내리고 4주간 이행기를 갖겠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네. 내용인지 자세히 네, 짚어주시죠. 여기서 얘기하셨던 이행기, 네. 이행기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행기는 중간 과정. 그럼 이제 4월 25일부터 해서 5월 23일까지 30일간을 네. 이제 우리가 이행기라고 하는데 이 이행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제 1급 국가 전염병이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2급으로 낮추겠다, 완화하겠다. 보니까 뭐 감기 또는 독감 증상이라는 정도로 지금 좀 낮춘다는 거고 이 이행기 다시 말해 중간 과정, 네. 중간 과정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먼저 이제 확진이 되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PCR 검사에서 그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 이탈하면 벌금을 물고 네. 또 그것이 심각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이행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가격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이행기가 지나고 났을 때 5월 23일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네.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격리도 확진된 사람 격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본인 스스로의 정상을 보고 네. 격리를 해라. 꼭 의무는 아니고 권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제 2급으로 이제 하향되면서 국가 전염병 등급 또 2급으로 하향되면서 확진이 돼서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싶을 상황이 되면 네. 이제 본인 부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1급인 경우에서는 국가 의료 체계에서 다 부담이 됐는데 네. 2급이 되면 5월 23일부터 이제 이행기가 지나면 이 의료비의 부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본인 진료비 부담이 보통 있잖아요. 20-30% 네. 정도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5월 23일 지금부터 해서 4월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 중간 과정을 지나서 별 무리가 없다. 더 뭐 폭증이 생긴다. 네. 뭐 이렇지 않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5월 23일부터는 예. 그랬을 때는 이러한 두 가지 격리의 권고 그리고 치료비의 자가 부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변화라면은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바뀌는 걸 또 꼽아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가 또 이렇게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기대와 우려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야기도 가볍게 짚어주시죠. 네, 뭐 이건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제 해제가 되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 70% 수용 인원의 70%, 뭐 예배당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수용하는 예배당 공간이 있다면 이제 700명까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왔던 것이 앞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당분간은 유지는 됩니다. 70%까지는. 그러나 이제 사적 모임의 인원 뭐 몇 명까지 6명, 8명, 10명 이렇게 조정이 되어 왔는데 이런 인원 자체는 완전히 해제되었고요. 네. 그다음 영업 시간도 9시, 10시, 11시, 12시 막 변화가 많았잖아요. 네. 이 또한 완전히 해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소상인, 소상공인들은 뭐 굉장히 환영하죠. 지금까지 네. 3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적절했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사망자는 늘 나오고 있다는 거, 네. 몇백 명씩 나오고 있다는 건 이거는 결코 가벼이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그동안 취소되었던 각 지역의 축제들도 하나둘씩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축제들이 앞으로 열리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아유 반가운 얘기를 좀 나누네요. 모처럼 네. 만에 축제 얘기가 축제가 열린다는 얘기. 지금까지는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축제가 전면 취소되고 중단되고 네. 뭐 이런 얘기들 쭉 해오다가 정말 뭐 해수로 3년 만에 만 2년 만에 축제가 열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네. 즐겁네요. 저도. 그렇네요. 예. 먼저 몇 가지를 보면 우리 경북 지역에 동안 못했던 축제 가장 포문을 여는 것이 유명하죠. 문경 차사발 축제. 유명합니다. 문경 차사발 축제는 우리 이제 도자기 도에 관련된 축제인데 국내에서도 여주 이천 쪽에 있고요. 전라도에 한두 군데가 있는데 문경 차사발 축제는 이쪽 이 도에 도자 관련된 축제로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에 도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4월 30일 문경 차사발 축제가 뭐 바로 다음 주죠. 네. 개막을 해서 5월 8일까지 열리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5월 5일부터는 어린이날이죠. 5월 5일부터 이 날에 맞춰져서 영주 선비문화축제 또 꽤 오래됐습니다. 선비문화축제가 이제 예. 개막을 해서 뭐 공연, 정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다음 또 올해는 그것도 유명한 우리 경북 영양의 산나물 축제. 산나물 축제.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네. 뭐 영양의 산나물 또 유명해요. 이 축제가 어쨌든 또 5월달에 또 열린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그 축제가 또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네. 굉장히 되는데요. 네, 네. 이 오랜만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년을 못 했잖아요. 네.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뇌리 속에는 올해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코로나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무관심의 연속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축제를 주최하는 지자체 그리고 축제를 주최하는 각종 뭐 축제 관광 재단 같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기구들이. 네.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방금 이런 차원에서 방금 우리도 지금 홍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그렇네요. 4월달에 5월달에 어디 뭘 한다는 거. 네. 예, 이런 어쨌든 미디어를 좀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 많이 알려야 된다는 거.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경상북도도 지금 한동안 못했던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이철호 도지사도 전폭적으로 좀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의 이제 산하기관인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 있어요. 경북 관광 품앗이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품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일을 이제 거들어주고 이제 부조해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이 관광 품앗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개인이나 단체 어쨌든 뭐 이렇게 와서 30명 이상 와서 뭐 전통시장을 둘러봐도 좋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1인당 그 10,000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왔다 갔다 흔적 증빙을 하게 되면 이제 경상북도 이 관광 품앗이 사업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 더욱더 좀 활성화되면 좋겠죠. 다양한 지원이 좀 이뤄지는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호흡기 질환이나 피로감, 건망증, 또 수면장애 등 각종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서 국립재활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건강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저도 뭐 제 경험으로 뭐 지금 우리가 통계로 봐서는 지금 뭐 1,800만 명인데요. 그러나 이제 정상이 경미하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자가 진단만 해서 양성을 받고 이제 보건소 PCR 검사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스스로 뭐 적당히 건강 관리하는 사람 다 포함하면 1.5배 잡아야 돼요. 그러면 2,500만 정도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이미 확진됐고 걸렸거든요. 뭐 저도 그 중에 예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립보건연구원이 뭐 먼저 우선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그 정상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 정도가 이 뒤후 정상이 있었습니다. 뭐 미각이 상실된다든지 일정 기간, 또 후각이 상실된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국립재활원에서 얘기하셨듯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호흡 관리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쉽게 접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또 어쨌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시각적인 자료는 이제 장애인들은 못 보잖아요. 이제 시각 장애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 통역 또는 뭐 수어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그 농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점자 같은 걸로도 볼 수 있도록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립재활원의 코로나 후유증 재활 프로그램까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거리두기 해제로 모처럼 되찾은 일상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좀 나가고 싶네요. 방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문경 차사발 축제, 그리고 이제 5월 들어서 하게 되는 영조 선비문화 축제, 그다음에 또 그 영양 산나물 축제. 일단은 뭐 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가볼 수도 있고 가보고 싶기도 하겠고 이제는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가봐야 됩니다. 3, 4, 5 좀 저부터 이제 갈 계획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두기 실외라고 하더라도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 저는 마스크는요 앞으로 더욱더 수년 더 이 마스크를 완전히 빼고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마스크 착용은 어쨌든 당분간 본인 건강을 위해서 또 주변 가족, 이웃, 친지 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좀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스크가 또 적은 금액으로 또 고효율을 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동시에 이제 손 씻기. 이제 이 손 씻기 부분은 이번에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긍정적 작용을 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잠깐이라도 나갔다면 손 씻기는 완전히 생활에 되었으니까 저부터 그렇고 이런 부분은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뭐 이런 축제들 열리는 상황에도 가족 단위로 가든 어쨌든 3, 3, 5 갈 때도 그 손 위생 관리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